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새김 모든 집을 매도 가능하게 하겠다. 512 부동산 대책. 자, 지금 뭐 여전히 논란이 워낙 이제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시장도 정말 시장둥절, 어리둥절, 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지금 논란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새김 모든 집을 매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갭 투자를 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건 교통정리를 한 거죠. 어쨌든 간에 팔 사람은 팔도록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매물이 직접적으로 나올 거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번에 매물은, 자, 5월 9일 이전에는 다주택자 중심의 강남권의 어떤 그 매물 이런 거였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 512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매물이 나올 곳은 1주택자 중심의 한강벨트로, 강남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강남과 한강벨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비거주 1주택이 가장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83만 채. 자, 왜 비거주 1주택자만 그러냐? 아시겠지만 사실 뭐 새낀 집이라는 게 내가 직접 안 살고 있는데 1주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거주만 해도 40%라는 엄청난 지금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려 서울에만 83만 채가 됩니다. 서울 전체 지금 아파트의 거의 한 30%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되는데, 자, 이분들이 장특공 폐지가 사실상 확정이잖아요. 아시겠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 보유조, 거주만 살리고 보유는 폐지하는 바로 이 비거주 1주택의 장특공 보유 폐지인 거죠. 따지고 보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양도세가 무려 5.3배가 증가한다. 와, 어마어마한, 그렇죠, 양도세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거주 1주택자들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지금 뭐 핵심이 바로 지방거주자들이 되겠습니다. 지방거주자들 중에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이런 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이거 안 팔 수가 지금 없는, 뭐 실거주 해라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실거주가 가능하지 않고 그냥 새끼고 집을 사놔서 투자했던 분들이 사실상 많잖아요. 자, 이런 분들도 해당될 수 있겠고, 자, 또 하나는 수도권 안에서도 내가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에 집을 갭 투자해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 살면서 분당에 집을 갭 투자해놨을 수도 있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리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뭐 사실 교통지역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 어쨌든 간에 이런 크로스하는 거든 지방에 거주하는 거든 실거주가 불가능한 지금 이런 분들의 1주택자들, 자, 이런 분들이 뭐 많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고가 1주택 중에서도 고령층 집주인들이, 자, 지금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괜찮은 뭐 이런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뭐 재산세가 1%든 뭐 얼마든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자녀들 교육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가 1주택자들 중에서 뭐 젊은 층, 장년층까지는 뭐 크게 뭐 흔들릴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고령층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들도 이미 다 키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엄청난 이 재산세 뭐 지금 1%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50억에 대해서는 뭐 5천만 원, 뭐 30억에 대해서는 뭐 지금 3천만 원, 지금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안 그래도 지금 뭐 공시가 뭐 이런 거 상승 때문에 이미 거의 1%에 가까운, 또 1%가 넘어가는, 자, 이런 고가주택들도 사실상 많거든요. 보유세 같은 경우가. 자, 이러다 보니까 고령층 집주인들 중에서 내가 오래 갖고 있었고 자녀들도 다 키웠고, 자,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 살 이유가 없어. 뭐 지금 2명 살고 있는데, 아니면 나 혼자 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차익 실현, 이번 참에
차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다운사이징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는 뭐 이렇게 넓은 집에 살 필요가 있겠나? 이참에 다운사이징을 하자. 자, 현장에서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장 많은 어떤 관심을 갖는 분들이 2층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고령층 중에서 고가 1주택, 이분들은 실거주도 마찬가지예요. 실거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상 집을 팔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이쪽이 이제 많다. 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당연히 일시적 2주택자 이분들은 어차피 팔아야 돼요. 1세대 1주택 지금 혜택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거 너무 집이 안 팔려서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딱 묶였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분들이 아직 묶여서 지금 못 팔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안 팔리면서 세를 놨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이제 묶이다 보니까 이제 못 팔고 이랬었는데, 일시적 2주택자분들 올해 연말까지 무조건 팔아야 될 것 같아. 사실 1세대 1주택이라는 혜택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대출 받거나 이랬을 때 처분 조건이 있잖아요. 아예 뭐 분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처분 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도 사실상의 1주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참에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이 마지막 최후 통첩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째가 바로 1주택자들이지만 영끌하셨던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 버틸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안 그래도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와, 제가 계속 경고는 해왔었죠. 국고채 금리가 3년물하고 10년물이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결국은 국고채 금리에서 4%라는 정말 놀랄만한 숫자가 결국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뭐 자세히 조금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오늘 10년물이죠. 10년물이 일단은 4.5054. 야, 결국 4%를 넘었습니다. 이 10년물이. 야, 진짜 이게 지금 몇 년 만인가 싶어요. 이 4%를 넘어간다라는 게. 자, 더더구나 지금 3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웬만한 지금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 3년물 3.685, 이것도 지금 2년 반 만에 가장 30개월 만에 가장 지금 높은 숫자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2.5% 기준금리하고 스프레드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1.185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게 한 0.8, 0.9 정도만 돼도 스프레드가 너무 크다. 보통 뭐 3% 아래쪽에서 움직이면 좀 안정적인 건데, 지금 이렇게 확 지금 넘어서서 3.685라는 것은 정말 초유의 사태가 또 터졌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5년물 보세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3.83이에요. 지금 고정금리 3.83, 정말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2년물 결국은 3.5%를 넘어섰습니다. 3.544까지 지금 갔고, 지금 30년물도 거의 뭐 4% 턱밑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5년물이 지금 4% 턱밑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 뭐 고정금리 또 뭐 3년물 변동금리 뭐 지금 다들 정말 금리 발작이어서 아시겠지만, 국고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은행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는 무조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우려하는 이유가, 안 그래도 지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변동 같은 경우에 최고금리가 6.21까지가 있고, 혼합형 고정 같은 경우도 6.21까지 벌써 가 있죠. 그리고 하나은행의 지금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상단이 6.75이면 6.8이죠. 6.8까지나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농협은행의 지금 5년 주기형 변동 같은 경우에는 6.98이에요. 6.98이면 그냥 7%잖아요. 7%. 자, 이미 7%에 도달을 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금 금리가 7%에 도달을 했고,
자, 그리고 K뱅크, 인터넷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8.5%까지 가 있습니다. 거의 9% 수준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환율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곳곳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1,492원까지 또 1,500원 뚜껑이 열릴까 말까. 자, 제가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10시 확인한 게 1,488.7원. 거의 뭐 1,500원 턱 밑까지 가 있고, 뭐 현재를 살 때는 이미 1,500원을 지금 넘어서 있는 상황인데, 자, 결국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렇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있으면, 자, 인플레이션이면 당연히 또 그렇죠, 기준금리가 금리가 올라가고, 자, 그럼 뭐 이게 다 자동인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메커니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3.7%, 만약에 유가 보조금이 없었다 그러면 3.7%까지 갔을 거다. 지금 KDI에서 나온 얘기예요. 외국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지금 뭐 글로벌 지금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2.9%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5월 뭐 지금 이때는 지금 거의 뭐 한 거의 3%는 무조건 진입, 그렇죠. 그래서 거의 4% 지금 이런 위험성까지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뭐 빅스텝 결국 0.5% 올리는 거죠. 2.5에서 3%까지 한 방에 올릴 수도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올릴 수도 있는데, 자, 결국은 뭐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분들도 이제는 다들 갑자기 매파로 다 돌아섰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무조건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무조건 기준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만 나와도, 아니면 아예 인상 자체가 나오면 뭐 이거는 뭐 국고채 금리, 시장 금리는 말할 게 없는 거죠. 엄청나게, 안 그래도 오늘 지금 뭐 4% 넘어가고 난리가 났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은행 금리는 10%를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영끌족들, 자, 1주택인 경우에도 하나, 둘,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나 21년에 영끌하셨던 분들은 이때 2%대 주담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뭐 그냥 고정이라고 하더라도 5 플러스 뭐 25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5년만 고정이고 나머지는 다 변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주기형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다 그냥 변동으로 지금 돌아서 있기 때문에 결국 21년이면 이제 올해부터잖아요. 26년, 뭐 27년 계속 돌아올 텐데, 이렇게 되면 2%가 4%, 4%가 6%, 6%가 8%, 이제 8%가 10%면 거의 5배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자, 결국은 새낀 모든 집을 매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이 5.12 부동산 대책.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다주택이 아니에요. 다주택이 아니고 1주택자의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더구나 지역적으로 보자면 강남뿐만 아니라 한강벨트까지 매물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쪽 지역에서 집값 하락이 일어날 거다. 결국 그런데 강남에다가 한강벨트까지 무너지면, 와, 제가 볼 때는 외곽에서 뭐 조금 꿈틀꿈틀 하는 거는 금방, 그렇죠,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남권은 제가 계속 살펴드렸기 때문에 한강벨트 쪽에 좀 하락 거래들이 좀 나와서 좀 살펴드리면요. 자, 아이언 뉴타운의 마포, 우리가 보통 뭐 마포레미안 프로지오라고 하죠. 마레프. 자, 지금 이거 34평형이 27억까지 갔던 게 22억 실거래가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13층이면 꽤 이것도 고층인데, 자, 27억이 22억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4억 넘게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자, 결국은 뭐 계속 나왔던 얘기가, 마레프 같은 경우에 25억 넘어가면 대출이 딸랑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5억 이하로 조정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24억, 23억 그러더니 결국 22억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뭐 저층 같은 경우에는 21억대까지 실거래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되면 뭐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아이언 뉴타운의 이 대장단지도 20억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뭐 장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체스 공덕 1구역이죠. 자, 이거 지금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인데 33평형이 30억 6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1층 뭐 저층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20억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19억 4천, 요건 딱 20억 턱걸이. 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자, 결국은 저층 같은 경우에는 20억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요렇게 일단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아현동에 있는 이 마포 센트럴 아이파크 34평 같은 경우에는 20억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한 23억 2천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18층이면 고층이잖아요. 고층인데 19억 9천. 결국 20억이 무너지면서 19억대까지 내려가서 자, 이제 마포의 지금 아현 쪽에도 이렇게 문제 33평, 9평 같은 경우가 20억 아래로 내려가는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포 지금 상암동의 월드컵 5단지 40평 같은 경우에는 15억 6천까지 갔던 게 11억까지 뭐 4억 넘게 여기도 하락을 해 있고요. 자, 그리고 합정 메사나폴리스 이것도 꽤 유명한 아파트죠. 그 뭐 유명한 분들이 여기 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가수 뭐 임영웅 씨가 여기 살고 있다 그래서 또 유명해진 아파트인데 합정 메사나폴리스 59평 같은 경우에 30억 딱 터치했던 아파트죠. 30억 터치했던 게 지금 25억까지 5억이 폭락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성동구 지금 성수동의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의 1차 자 24평 자 이거 아시겠지만 31억 와 대단하죠. 아니 지금 성동구에 아무리 성수동이라 그래도 24평형 5구 타입이 30억을 넘었습니다. 거의 뭐 강남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1억 3천까지 갔던 건데 자 결국은 여기도 25층이면 초고층인데 27억 4천까지 3억 9천 4억 가깝게 폭락하는 이런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옥수동의 레미안 옥수 리버젠 33평 같은 경우에도 30억 딱 터치했죠. 30억 터치했던 건데 23억 5천까지 상황이 다 비슷해요. 30억 넘었던 것들이 지금 20억대로 내려오고 지금 20억 지금 넘어갔던 것들이 지금 20억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모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레미안 옥수 리버젠 뭐 2층 저층이어서 그러면 한 6억 5천 정도 하락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락기에는 층수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레미안 옥수 리버젠 34평, 33평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30억 나왔던 게 10층이에요. 이거 12층, 10층이면 아까 뭐 2층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24억까지 내려가 있어서 여기도 뭐 6억이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뭐 중층 같은 경우, 고층 같은 경우에도 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레미안 옥수 리버젠은 6억 넘게 지금 폭락한 거래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동 행당동의 신동아 24평 같은 경우에도 14억까지 갔던 게 10억까지 이것도 뭐 12층인데 그러네요. 14억씩 폭락한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 금호 지금 대우 금호동이죠. 금호대우 33평 같은 경우에도 21억까지 갔던 게 17억까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억 넘었던 것들이 다시 10억대로 내려가는 자 그래서 4억이 하락하는 자 이런 모습들이 현장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수동 대우 2차 같은 경우에 32평형 17억 6천까지 갔던 게 지금 9억 5천까지 여기도 뭐 17억 6천이면 거의 20억 가까이 갔던 게 지금 10억 아래로 내려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8억씩 폭락하는 거래가 성수동에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강동구도 살펴드리면 지금 고덕 그라시움 40평 40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26억 5천까지 그것도 27층이 그렇습니다. 13억 5천 14억 가깝게 폭락한 거래가 나와서 33% 하락이면 이것도 꽤 크죠.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 34평 자 여기도 32억 5천까지 갔던 게 27억 5천까지 지금 5억이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34평 같은 경우에도 22억 7천까지 갔던 게 19억 5천까지 3억 2천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작도 뭐 한강벨트 중에 주요 지역이죠. 상도 레미안 3차 42평형 18억 4천5백까지 갔던 게 11억까지 하락하면서 7억 5천 8억 가깝게 폭락해서 마이너스 40%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사당 구성 3단지 33평 17억까지 갔던 게 11억 3천까지 하락하면서 5억 7천, 6억 가깝게 하락해서 마이너스 33%고요. 사당동의 이수 프루지오 더 프레티움 33평 21억까지 갔던 게 16억까지 하락하면서 4억 8천, 5억이 폭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등포도 그런데요. 신길 뉴타운의 레미안 에스티움 대장 아파트죠. 34평형 20억 2천, 20억 넘었던 아파트가 11억까지 폭락하면서 9억 2천, 마이너스 45% 충격적인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양천 쪽의 목동 지금 신시가지 지금 7단지 27평 같은 경우에도 28억 2천까지 갔던 게 18억 2천. 자, 10억씩 대폭락하는 거래가 나와서 와, 이것도 정말 깜짝 놀랐죠. 자, 그리고 목동 지금 7단지 36평 같은 경우에도 36억 5천까지 갔던 게 31억까지 하락하면서 5억 3천이 하락해서 아니 갑자기 지금 목동 7단지면 지금 목동 쪽 재건축 가장 짱짱하고 가장 대장단지인데 야, 이렇게 대폭락 거래가 나와서 저도 뭐 지금 이게 어안이 벙벙한 수준의 엄청난 지금 폭락인 거죠. 자, 그리고 목동 9단지가 먼저 하락했었죠. 54평형 35억 2천에서 27억 9천으로 7억 3천 하락했고 그러면서 뭐 대장단지들까지 줄줄이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새낀 모든 집을 매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뭐 갭 투자가 아니라 결국은 뭐 2년 안에 또 입주를 뭐 세입자 나가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갭 투자보다는 새낀 집들을 팔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51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데 자,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팔 요인이 없죠. 사실은 팔 수가 없어요. 82.5%. 와. 뭐 아주 뭐 그렇죠. 급매로 해서 뭐 양도 차익을 줄여서 뭐 하는 방법 외에는 아니면 좀 양도 차익이 적은 거 위주로 해서 뭐 이제 매도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추리할 요인이 이제 상당히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1주택 중심으로 해서 뭐 이번에 이제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퇴로를 열어줬다라는 것은 결국은 7월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 때 이 부분을 1주택자 중심의 세제 개편을 무조건 하겠다라는 그냥 뭐 포석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통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부가 1주택 이거 이제 확정이야. 뭐 이번에 이제 그냥 6.3 지방선거 끝나면 무조건 지금 1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어마어마한 그렇죠. 뭐 양도세 지금 뭐 장특공 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유세 문제라든지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주택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뭐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영끌족들도 뭐 금리 때문에 마찬가지고 그래서 1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 강남이나 한강벨트, 꼭 한강벨트가 아니어도 외곽 쪽에서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되면 매물이 폭발적으로 또 급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집값 하락이 다시 2차 추가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하면서 또 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뭐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또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뭐 매일 이거 확인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참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또 가끔 고가 제품 하나라도 일부러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늘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플로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